자, 그러면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NS 어학원 김치삼 원장이라고 합니다. 예, 그 대치동에서는 제가 2000년 초반부터 이제 탭스 수업을 해 와서요. 거의 뭐 20년 가까이 탭스를 한 것 같습니다. 거의 보면은. 예, 그래서 예전 서울대학교 이제 그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 법대에 있을 때 탭스가 그 생활기록부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도 예전에는 특기자 전형이 있어서 탭스 930점 이상이 되어야만 서울대 법대 지원이 가능했고 의대도 850점 정도 돼야만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던 시기가 있어서 예전에는 생활기록부에 직결되는 부분이 탭스가 돼서 제가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생활기록부에서 탭스가 이제 빠지면서 탭스가 약간 휘청거리긴 했지만 지금 탭스는 어떻게 되죠? 예. 이 특목고 내신 그리고 강남 일반고의 어려운 내신도 보게 되면 거의 탭스를 벗어나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 학원에서는 외고 전사고반이라는 그 이름 속에서 탭스와 그다음 고급 독해가 같이 좀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긴 한데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저희 학원의 어떤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그 컨텐츠가 탭스이기 때문에 오늘 특히 그 대원이나 이제 한영 그다음에 이제 그 외대부고와 같은 좀 특목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제 또 이제 학교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 내신의 바탕이 되는 게 탭스이기 때문에 그런 탭스에 대한 설명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우선 제가 오늘 준비한 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그 진행은 우선 탭스가 무엇이고 누가 학습하고 탭스와 수능이 어떤 관계인가. 그래서 수능을 탭스가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붐업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 2000년 초반에는 생활기록부 그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탭스가 수능보다 어렵다 이러한 어떤 그 유형은 같기 때문에 수능 심화가 탭스다 이런 형태의 이제 인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탭스 수능과의 관계는 무엇이고 탭스는 그럼 어떻게 구성되냐 간단하게 보고요. 고교 내신과의 관계 뭐 요거는 뭐 제가 오버럴하게 이제 전반적으로 좀 러프하게 좀 가도록 하고요. 나중에 학교별 설명회 할 때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 프로그램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탭스란 무엇인가? 일단 탭스 보시면 일단 예전에 이제 굿탭스가 있고요. 굿탭스가 있고 누탭스가 있는데 예전 탭스는 990점 만점 140분이니까 어떻게 2시간 20분 시험 봐. 근데 요즘에는 600점 만점에 105분. 되게 이제 줄어들었죠. 예,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배점도 이게 많이 줄어든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신 말씀은 자, 우리 학습을 하는 친구들, 자,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씩 보면은 뉴탭스 학습학에서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뉴탭스 학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일부 뭐 학생들이 뉴탭스 학습하고 오고 뉴탭스로 뭐 준비하고 어머님들 뉴탭스 뭐 여쭤보시면 뉴탭스는 전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면은 이유는 뭐냐면 뉴탭스는 뭐와 경쟁하려고 한 거냐면 토익 있죠. 토익 시험과 경쟁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뉴탭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탭스는 저희 학습하고는 아예 뭐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요거는 그닥 좋은 툴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굿탭스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먼저 전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로는 명확한 학생의 실력 변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학원에서 일단 뉴탭스를 활용한다 이런 경우는 탭스를 오래 안 하신 분들이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일단 학습은 이걸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 내신이라는 이런 걸 목표로 하시기 위해서는 굿탭스로 명확하게 하고 가셔야만 정확한 실력 측정도 되고 그리고 문법이나 어휘의 실력도 늘 수가 있는 이걸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로 학습하시는 건 굉장히 잘못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뉴탭스 문제는 아직 서울대에서 퍼블리시한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실한 문제가 많고 시행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성이 좀 떨어지는 퀄리티 떨어지는 문제가 많아요. 근데 하지만 이거는 거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된 어떤 시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보시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KNS는 굿탭스를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뉴탭스하고 굿탭스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고요. 예, 굿탭스는 서울대 영문과 쪽에서 많이 개발했고 그다음에 뉴탭스는 서울대 영어교육과 쪽에서 이제 했는데 근데 결국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수가 많고 원래 이제 기획했던 팀이 영문과다 보니까 영문과 입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과 교수님들이 이제 페미니즘이라든가 레이시즘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그럼 굉장히 좀 깊이 있는 주제죠. 그런 내용들 실제로 영문과에서 배우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독해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어휘에도 보면 그런 어떤
문제들 뭐죠? 그 어휘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어떤 구탭스 형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원이 뭐 구탭스를 쓰니까 뭐 좀 올드 패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그게 학생들의 실력 체크는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900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525점이 되는 거죠. 525점이 900점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525 정도 나오면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요즘에는 뭐 한 470, 80, 그 뭐죠? 400점대, 420, 30점대만 나와도 굉장히 잘하는 학생으로 좀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 요즘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990 만점이니까 서울대 법대라든가 이쪽 가는 친구도 거의 미니멈 930이고 보통 대원외고 잘하는 친구 970점까지 다 맞아야 됐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900은 그 뭐죠? 명함을 못 내밀었어요. 그랬던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좀 요렇진 않다. 예전에 이제 그 생활기록부에 들어갈 땐 그런 그 흐름이 있었지만 지금은 점수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점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점수보다는 그 어떤 영역별 학습, 학생의 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툴로서 탭스를 활용하시는 것이 좀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탭스가 무엇이냐? 탭스는 일단 서울대학교 이제 대학원 시험, 예전에 그 서울대가 대학원 시험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때 뭐 타임즈도 뭐 공부하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탭스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면서 그리고 이제 석박사들이 이제 논문을 쓸 때 보는 시험이 이제 탭스 시험입니다. 특히 어휘 문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나 어휘 문법이 너무 어려운데 특히 어휘 자체가 뭐냐? 어휘는 특히나 복화 33,000 레벨. 그렇기 때문에 탭스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특목고 가서 걱정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좀 핵심적 부분이고요. 그래서 탭스를 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 굉장히 도움 받으실 겁니다. 특히 이제 외대부고를 가든 어느 외고를 가든 간에 어쨌든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고 토플보다 어렵습니다. 문법도 되게 중요한데 문법은 성문종합력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좀 이렇게 응용된 부분이 많죠. 수능하고 또 유형도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부를 누가 하느냐? 일단 뭐 특기자 가는 친구 요즘에는 이제 탭 점수가 들어가지 않지만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그래도 이화여대라든가 그런 대학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목고 자수 일반고에 재학 중 학생들 중에서 어려운 문법 어휘를 대비하기 위해서 또 외대부고, 대원외고, 하나고, 이제 뭐 한영외고 여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의 어떤 펀더멘털, 영어의 펀더멘털을 기르는 것이 탭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친구는 서울대학교 이제 자유전공학부, 대원외고 중국과 나와서 들어간 친구인데 이 친구는 탭스를 초등학교 5, 6학년 때 했습니다. 이 친구는 참고로 대원외고에서 주는 지인용상이라고 있거든요. 최고 학생들이 받는 상인데 그 상을 1학년 때 받았습니다. 대단한 학생이죠. 저희 KNS 어학원에서 5, 6학년, 6학년 때 제가 수업을 했었고요. 대원외고 내신 독해 높은 이해도 필요했기 때문에 탭스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상위권들 특징인데요. 이겁니다. 업법적 판단 사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내신 지문서 업법적 오류 발견에 도움이 됐고 문법 이해도가 높아지니까 독해 청취에 도움이 됐다. 즉 이건 뭐냐면 이 극상위권들은 탭스를 배우면서 뭐냐면 문법적 지식을 독해에 적용한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권하고 중하위권 차이는 뭐냐면 문법을 배우면 응용이 되면 독해 응용이 되면은 이게 상위권이고 문법하고 독해 따로 놀게 되면 그거는 상위권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 고급 독해하는데 문법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어휘 암기 가장 힘든 건 어휘와 문법이 굉장히 탄탄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중동고등학교 서울대 경제학과를 들어갔죠. 이제 어머님이 이제 현직 교사신데 이 집은 딸 셋이 다 서울대 갔어요. 서울대 경영대고 아들이 하나 이 아들이 서울대 경제를 갔죠. 그러니까 이 집은 넷이 다 서울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아이들 넷 키우실 때 이제 저희 학원에 계속 오셨는데 최근에 이제 가끔씩 이제 학생들 소개를 하시면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탭스를 중학교 때 해놓는 것이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 친구는 중동이었지만 그때 그 수업을 그러니까 중학교 중동부 가서도 그렇고 가기 전에도 그렇고 탭스를 일단 특목고 애들 외고 애들 안에서 같이 좀 수업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일단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2여서 빠른 감이 있었지만 탭스 강좌를 수강했다. 그래서 문법 특강하고 병행을 했는데 자 탭스 강의를 들으면서 어려운 단어 공부할 때 도움이 되었고 문법 수업과 동시에 들으면 복수 이해되기 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 학원에 가장 도움이 받았던 거는 단어 공부했던 문법. 그러니까 문법과 어휘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중동고등학교는 보니까 영어 경시대 어휘를 했는데 그때 계속해서 대상을 탔고 하여튼 계속 1등급이 나오고 지금은 서울대 경제학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 친구는 서울대학교 2학번 대원외고 학생입니다. 저희 학원 유튜브 보시면 대원외고 편이 있는데 이 친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탭스가 심화 영어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원 외고 학생들한테 이 친구가 이제 그 추천드리는 건 독해에 대한 전반적인 과목의 답을 고를 때 근거 찾는 연습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게 탭스다. 이런 얘기를 하게 하고 탭스 독해는 내신보다 조금 쉽고 탭스는 내신보다 훨씬 어렵다. 탭스 독해는 영어를 잘하는 분께는 감각 유지에서 도움이 되고 좀 떨어지는 학생들은 좋은 학습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탭스라고 하는 것이 대원외고 내신과 유사하고 또 영어 실력에서 기르는데 독해 어휘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는 경기여고 일반고 학생이긴 한데 내신이 너무 좋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들어간 친구입니다. 뭐 다른 얘기보다는 이 친구에게는 탭스는 수능과 유형이 비슷하다. 그래서 수능을 일찍 연습하는 것보다 좋은 연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탭스 같이 수능보다 난이도가 높고 다양한 사고 요구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친구는 서울대 의대에 들어간 친구인데 의대 들어간 다른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친구는 그 재수해서 이제 서울대 의대를 갔는데 이게 내신 때 이제 그 내신을 잘 보기 위해서 탭스를 준비했었고요. 문법 문제들이 너무 잘 풀렸고 이 친구도 그래요. 아까 대원외고 학생이 얘기했다시피 문법이 되니까 독해 속도 굉장히 빨라지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극상위권들이 좋아했던 어떤 시험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는 한영외고에서 100점입니다. 지금 서울대 경영학과 이제 2학년 됐나요? 그래서 보니까 이 친구도 보니까 100점이죠. 한영외고 100점은 굉장히 드뭅니다.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좀 가끔씩 좀 이렇게 쉬워지는 때는 막 30명씩 나오기도 하는데 이때는 좀 별로 없었는데 이 친구는 어휘는 토플보다 탭스 선택한 이유는 외고지문에서 출제되는 빈도수가 높은 게 어휘. 한영외고 시험이 어려운 이유가 본문이 어려울 뿐 아니라 문천지 길다. 어휘 싸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한영외고에서의 가장 힘들었던 어휘인데 어휘 싸움. 탭스 어휘 출연을 공부하면 고3 모의고 수능까지 연결된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학생들이 공부했느냐 보니까 결국 거의 다 서울대 간 학생이에요. 서울대 그것도 자유전공, 경영학부, 의대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탭스는 어떤 학생들이다 극상위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특목고 내신과 직결된다. 근데 특목고 내신과 직결되지만 일반고 극상위권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문법이라는 어휘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탭스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극상위권 아이템이에요. 예. 그러니까 탭스 반에 들어가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어느 정도 등급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외대부가 됐던 대원이든 한영이 됐던 간에 탭스를 꾸준히 학습한 친구들은 최소한 그런 학교 가서도 뭐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뭐 무조건 3등급 안에 들고요. 잘하는 친구들 전교 1등들도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뭐 개인 프라이버시가 다 말씀드리긴 뭐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게 보면 그래서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어휘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어휘가 어렵다고 하고 하지만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이 어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 요번에 이제 외고 들어간 학생 어머니 문자가 오셨어요. 근데 이제 자소 쓸 때 저하고 좀 얘기를 많이 했고 저희 학원 이제 3년을 다니셨던 분인데 이제 어머님이 이제 인사차 이제 문자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시는 말씀이 뭐 제가 그래서 제 수업은 이제 듣는 상황이어서 좀 어렵지 않냐고 말씀드리니까 어렵긴 한데 아이가 많이 배우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어렵긴 한데 많이 배우는 것 같다. 그래서 쫓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탭스라고 하는 거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어휘는 어머님들 예전에 알고 계셨던 어떤 거죠? 많이 보셨던 아카데미 토플 있죠. 거기에 나오는 어휘 문제, 문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요즘에 이제 하게 되는 거. 그 정도 하고 이제 고등학교 가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친구들이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지금 제가 이런 말씀 좀 뭐하지만 송파에서 오는 학생 요번에 유달리 송파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그 외고 할 때 보니까 그 송파에 하여튼 뭐 그런 외고 전문 학원이 있나 봐요. 근데 오는데 거기서 이제 탑반이라고 얘기하시면 저희 학원에 와서 보니까 정말 그 중간 이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거기 탭스를 했다고는 하는데 그건 탭스가 아니라 그냥 수능 쉬운 거 갖고 계속 돌렸던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탭스 수업은 어휘가 핵심이에요. 예. 어휘가 핵심이고 극상위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어휘죠. 얘네가 독해 잘하죠. 우리가 상위권, 중학교 상위권들 특징은 뭐냐면 독해가 셉니다. 압도적입니다. 근데 얘네 약점이 뭐예요? 문법 어휘. 예. 그 중에 문법은 좀 하면은 얘네가 머리가 좋으니 쫓아가는데 어휘는 어떻게 되죠? 예. 성실성이 담보되어야 되고 그리고 굉장한 성실성이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네 최종적인 약한 부분은 어휘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항상 약점이 있는 게 어휘이기 때문에 어휘를 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송파 쪽에서 오는 친구 그런 게 좀 굉장히 약하고 대치권 내에서도 보면은 뭐 수능은 잘하는데 보면은 어휘가 빈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탭스는 결국 이 특목고를 가게 되면 애들이 봐야 되는 책들이 뭐죠? 원서가 되게 어려운데 거기에 나오는 어휘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당연히 어떻게 되죠? 다 잘하는 애들이 뭐를 변별하겠습니까? 안 배운 어휘를 내갖고 변별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목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내신에 배운 어휘만 나오지 않아 안 배운 어휘가 나옵니다. 예. 그런 어휘 풀을 갖다가 미리 학습한다. 그래서 탭서희라는 건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내신을 미리 선행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서 접근하시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친구들이 많이 얘기한 게 어떤 거죠? 조금 전에 이 친구 있었잖아요. 이 친구가 이제 유튜브에도 있으면 저희 학원 한영외고 편에 보면 맨 앞에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는 진짜 고3 때 거기도 나오는데 영어를 하나도 안 했다고. 예. 그래도 문학 1등급이 나왔고. 예. 근데 그런 얘기 했죠. 근데 감이 좀 떨어져서 하나 더 틀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만큼 탭스를 해놨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목고를 가는 친구들, 그 다음에 서울대 경영, 서울대 경제, 서울의대 이런 쪽 준비하는 친구들이 선호하는 것이 탭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뭐죠? 일단 어느 정도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목표의식이 뚜렷한 친구들이 이해되는 거죠. 실제로 외고 전사고반에서도 보면은 목표 뚜렷한 친구들의 실력 향상이 되는 것이지 그냥 한번 해볼까 이런 친구들은 전혀 되지도 않습니다. 예. 그리고 겁먹던 친구들 많거든요. 어릴 적부터 뭐 디베이트 했고 뭐 해외 살도 했고 뭐 잘하고 이런 그런 약간 겁먹던 친구들 와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예. 딴 데서는 다른 데서 1분 받았는데 왜 선생님 우리 뭐 그렇게 보시는데 냉정하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챌린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능 얘기가 많이 나와요. 수능하고 탭스는 일단 유형은 같습니다. 유형이 같아서 일단은 이 관계에서 말씀들 많이 하시죠. 일단 유형이 같습니다. 예. 근데 다만 순서 삽입 같은 경우는 수능에만 있어요. 예. 탭스 갈 때 전반적으로 단어는 탭스가 어려워요. 근데 하지만 2018년도 이후에 수능을 봤을 때 킬러 문항을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수능이 탭스를 넘어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뭐죠? 일방적으로 탭스가 수능보다만 어려워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보면은 수능 킬러 문항 같은 경우는 탭스도 어려웠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독해 부분에 있어서는 수능이 탭스를 조금 더 어렵다. 하지만 전체적인 어휘라든가 이런 부분은 탭스가 어렵다라고 말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탭스는 탭스에는 50문제 문법이 있지만 수능에 없거든요. 그래서 문법을 좀 굉장히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탭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유형 자체가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탭스에 빈칸이 있죠. 여기도 보면 수능에 빈칸이 있죠. 유형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A, B, C 중에서 흐름상 맞지 않는 걸 골라라가 탭스인데 수능도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 문제도 똑같이 있습니다. 예. 올바른 게 무엇이냐. 그래서 수능하고 탭스는 유형이 굉장히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킬러 문항에서는 그 수능이 더 어렵고요. 근데 탭스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탭스 하는 이유는 어떻게 되냐? 그 수능에 나오는 어휘 정도는 탭스가 더 커버해 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일단 전반적 유형은 같기 때문에 탭스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탭스를 많이 해 놓으면은 수능 하실 때 되게 좀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편하게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어휘나 문법이 되게
수준이 높고 꼼꼼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수능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탭스는 누가 하느냐? 일단 특목고 자사고에서 특목고 자사고 가는 학생들 그리고 극상위권 학생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단 수능을 그것도 잘 보려는 학생들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복합을 33,000을 뭐 중고생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를 이제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을 받게 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서울대학교 의대라든가 서울대 법대에서 그 반영해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기억내에 남는 거는 그 한성과고 학생이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물리 올림피아드 이제 은상이었어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가 이제 그 850점을 맞아야 되는데 아버님이 이제 700점에 겨울에 왔습니다. 겨울에 오셔서 우리가 850점, 150점을 올려야 된다. 2달밖에 시간이 없던. 이과도 되게 바쁘지 않습니까? 그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이제 그 요 룸에 이 강의실에 이제 그 카이스트 간 친구 하나 있어요. 둘을 제가 넣어놓고 하루에 막 300개, 400개 단어를 돌리면서 했더니 아이가 맨 처음 770, 그 다음에 820, 그 다음에 865점인가요? 그렇게 맞아서 겨울을 지냈고 그해 이제 수시 발표가 나는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전화 오더니 우리 아이가 서울대 의대에서 가산점 받는 유일하게 가산점을 받아 서울대 의대 합격했다. 예, 그렇게 온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극상위권들 뭐 깊이 있게 공부하는 친구들에 맞는 아이템이 탭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탭스를 할 때는 그냥 그냥 너무 이제 좀 뭐 너무 긴장하는 것도 잘못된 거긴 하지만 조금 긴장을 하고 오실 필요는 있고요. 기존과는 좀 뭔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탭스는 어떠한 구성이 돼 있고 어떻게 학습하는 게 좋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문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문법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어찌됐건 내신이라는 부분들에서도 그렇고요. 독해를 정말 잘하기 위해서 문법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한영외고가 일단 문법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외들보고도 문법은 나오는데 독해는 어휘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문법적 지식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 어려운 한영외고 내신에서 올해 고등학교 3을 졸업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1등급이 나왔어요. 1등급 나와서 저한테 수기를 써줬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무리 어휘와 독해를 잘해도 그거를 나누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 나누는 능력이 문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은 되게 좀 중요해요. 예. 그래서 특목고를 가게 되면 대원외고 같은 경우 문법이 좀 꽤 나오고 한영 문법이 안 나오고 외대부분 문법은 나오나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예, 한영외고처럼. 근데 하지만 어찌됐건 문법적인 부분 베이스를 깔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문법을 해야만 고급 독해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즉 관계대명사가 왜 왔고 ing가 왜 왔고 이런 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런 부분 도움을 많이 주는 게 문법이기 때문에 문법적인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탭스 문법은 특징이 무엇이냐 이걸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탭스 문법은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부모님이 궁금한 점들을 많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점 많이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아이들이 어떤 형태가 있냐면 이래요. 아이들이 뭐 명사를 배우면 명사편에 대한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부정사에 대한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건 잘 맞추죠. 그러니까 근데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뭐죠? 전체를 다 돌렸을 때 몇 점 나오죠? 어느 정도 수준이죠? 과연 이게 특목고가 쓰는 수준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잘하는 수준? 이런 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즉 무슨 말씀이냐면 객관적으로 문법적 실력이 어떤지를 갖다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툴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탭스 문법은 그런 툴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영역을 탭스 한 세트를 보게 되면 문법 전 영역을 다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기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탭스 20세트를 갖다 분류해 보니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는 시제, 어순, 동사, 분사, 명사, 관사 이렇게 접속사, 전치사 쭉 이렇게 해서 뭐냐면은 구어체 표현은 뭐 별로 많이 안 물어봅니다. 전체적인 걸 다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탭스 한 세트를 풀게 되면은 문법 전체를 다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그 외고반 제가 요즘에 문법 강의는 안 하는데 문법 강의를 15명만 대고 했어요. 바로 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딱 했는데 탭스 50문제입니다. 50문제를 딱 봤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했는데 저희 조교가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얘는 하나 틀렸어, 2개 틀렸어요. 그러다가 하나 백지를 갖고 오더라고요. 이건 뭐야? 백지는 뭐야? 다 맞았어요. 탭스 다 맞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 반이 그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수업을 어떻게 했냐면 부정사의 이제 부정사, 명사정법, 형용사적 문법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자 설명할 때 제가 딱 애들 딱 보아하니 애들이 어떤 표정이냐면 나 그거 다 들었어. 어릴 적부터 들었어. 명사용법 설명하니까 또 다 들었어. 이런 표정입니다. 정말 애들이 재미가 없어하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부터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아예 뭐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시제다 그러면 제가 how to taps, 성문 종합, 그 다음에 뭐 예전책 영어의 맥, this is grab 여기에 있는 시대화 문제들 엄청 많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때 이제 이 만점 맞은 애가 하는 얘기가 뭐냐, 선생님 이것도 좋은데요. 이것도 좋은데 전체 이거 다 볼 수 있는 것도 하나씩 봅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극상위권 학생들은 뭐냐면 극상위권 학생들은 영역별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 친구 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풀면서 실력을 갖다가 커버하는 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 생명공학과 들어간 친구입니다. 서울대 생명공학 들어간 나중에 서울대 의대 간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한 20세트 문제를 달라고 그러죠. 저도 틀린 문제만 골라오고 저한테 질문하고 왔습니다. 문법이 굉장히 실력이 올랐습니다. 즉 탭스는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어디가 약한지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시험입니다. 한 대여섯 세트만 보시게 되면은 틀린 부분이 계속 나와요. 아 우리 애가 시제가 약하구나. 뭐 여기가 약하구나. 명확하게 찝어줄 수 있는 시험이 탭스입니다. 그래서 현재 객관적으로 문법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은 탭스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을 잘 하시고요. 9탭스 50문제 중에 보통 저는 43개 정도 얘기했는데 요즘 애들이 잘해서 그런지 45개 이상 나오면 좀 진짜 잘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시중에 나가시면 해커스나 넥서스에서 서울대학교 기출문제집이 있어요. 거기서 문법 파트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0문제 중에 몇 개를 맞추는지 몇 점이 나오는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5개 밑으로 틀리게만 되면 굉장히 잘하는 친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법 문제예요. 우선은 이게 1번부터 40번까지는 1번 40 이러한 4지연당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came이냐, will come이냐, would come이냐, would have come이냐 굉장히 가정법 완료죠. if I had been, if 주 had pp 공식을 알고 있느냐 굉장히 까다롭게 묻는 거죠. 그리고 is냐 아냐, is being이냐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어순 문제도 굉장히 까다롭게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live냐, living이냐, believing이냐, have 이런 부분들 완료냐, 단수냐 이런 거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예. 근데 이제 탭스 문법의 어떤 핵심은 꽃은 몇 번이냐면 여기 나오는 41번부터 50번입니다. 예. 나중에 이제 문제집을 사시거나 지금 다니는 친구들은 이제 교재를 보시면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밑줄이 없죠. 밑줄이 없습니다. 수능 문제나 일반적인 내신 문제 밑줄이 있는 이거 탭스는 아예 밑줄이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완벽하더라도 문맥상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독해하고 문법을 같이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쪽에서 40문제는 여기까지 40문제는 문법적 지식을 물어본다면 41번부터 50번까지 뭐냐 문장 내에서 문법적 지식을 응용할 수 있냐 그걸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걸 선생님들이 계속 고치라고 시키거든요. 이게 뭐냐면 고등학교 내신에서 물어보는 거하고 직결되는 대원외고 문제하고도 직결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외대부고에서 나오는 문법적인 내용을 선별해내는 것도 다 커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탭스 문법을 하는 건 첫 번째 다시 정리할게요. 객관적인 자료로서 우리 아이의 문법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또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특목고 내신을 미리 준비하는 척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게 왜 되게 중요한 객관적 수치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몇 년 전에 A 나온 애들 중학교 내신 97점, 98점, 97, 95 이런 애들 쭉 봤는데 탭스 문법을 딱 보아하니 100점 만점에 진짜 87 나오는 애들도 있지만 50점, 40점 수두룩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많이 나오는 학교는 40%까지 A죠. 그러니까 A인데 얘는 이 A가 진짜 전교 1등인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탭스 문법을 해보면은 정말 이렇게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50점, 40점도 수두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가 정말 믿을 만한 A인지 객관적인 A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툴이 어떤 거다? 탭스 문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탭스 문법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 41번부터 50번까지 나온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시면 선생님들이 아티클을 주는데 아티클 내에서 선생님들 문제를 냅니다. 고등부 가시면 문법의 범위가 없어요. 전 범위를 다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탭스 한 세트를 풀게 되면 문법 점 영역에 대한 어떤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가 나온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기출 문제는 나름대로 어떤 정확성이 굉장히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탭스 기출 문제를 풀어보셔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문법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뭐 저희 KS 내부에서 이 분석을 다 했어요. 예. 분석했던 그 가장 어렵게 나오는 아주 힘들어하는 유형이 명사, 관사 이런 부분들 저희가 다 준비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일하게 수치화된 시험이고 41번, 50번 9점 문제는 수능 및 내신에 직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탭스 문법 할 때는 우리 아이가 40에서 50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좀 관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래서 탭스 문법 중등실력 기준점이 되고 어려운 고등 내신에 산행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리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리딩 넘어가는데 탭스 리딩은 탭스 용을 먹는 게 뭐냐면 토플보다 짧아요. 그러니까 너무 짧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기니까 어렵다 생각하지만 토플은 이렇게 감으로 어느 정도 해도 문제가 나오는데 탭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지가 않고 우선 단어가 어렵습니다. 수능보다 좀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두 번째 선택지가 지저분해요. 제가 아는 후배가 뭐 서울대학교 뭐 과의 교수로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술 먹으면서 하다가 이 친구가 그 탭스 문제 제작을 해요. 근데 저한테 얘기하는 게 탭스 위원회에서는 뭐 많은 얘기 해줄 수 없죠. 본인도 이제 공인이니까 이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인터넷에서 뽑지만 탭스 위원회에서는 선택지가 자명하면 명확하면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택지가 너무 뻔한 건 받지 않고 많이 트는 것만 받는다고 합니다. 예, 트는 것만. 그래서 탭스는 뭐냐면 선택지 자체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보게 되는 특목고에서 가장 어려운 독해 문제가 왜 어려울까요? 선택지가 지저분해요. 왜? 그것도 한국 사람이 되니까. 왜? 애들 다 열심히 하니까 선택지를 굉장히 많이 틉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에 또 보면 여러 가지 구문 같은 거라도 어려운 단어도 많이 내거든요. 패러프레이즈를 많이 해서 그렇게 내는 것이 탭스 독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탭스 독해는 어떻게 보면 내신과 연관되는 부분인데 어려운 이유는 어휘와 선택지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플은 외국인들이 내세요. 외국인들이 내기 때문에 자명해야 되는 거죠. 근데 탭스는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꽈버립니다. 그래서 특목고 가시게 되면 다음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모두 고를 수 있는 학생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제가 조금 있다가 특히 외대국어 문제 말씀드리면 3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탭스가 어려운 부분이다. 짧지만 굉장히 까다롭게 해놓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택지에 대한 근거 제시를 명확히 해야만 풀 수 있습니다. 감으로 되지 않는 것이 탭스 독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답이 나머지는 안 된 거는 언급된 적이 없고 내용 무관하고 언급되지도 않았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커버를 해야만 학습해야만 그 답을 고를 수 있게 굉장히 까다롭게 나온 것이 탭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플을 잘하던 친구들이 탭스에 오게 되면은 물론 그대 역시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의외로 당황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거 같은 찍었다가 다 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훈련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거죠. 한영외고 그 유튜브를 저희 보시게 되면은 아까 그 성형대학교 경영학과 들어간 친구는 거의 3년간 들었거든요. 탭스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영외고 내신하고 비슷하다고 본 거죠. 그런 어떤 이 패러프레이징 하는 이런 근거 찾기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탭스인 거고 요즘도 이제 어머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그래도 한영외고가 특히 그런데 한영외고 내신은 워낙 어렵습니다. 이게 학원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그 실력의 펀더멘털 기르는데 TNKS 탭스 했던 탭스 독해가 너무 많이 도움이 됐다는 얘기 너무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으로 애매하게 해서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은 게 탭스 독해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다음 보캐블러리.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간 친구들도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다 했던 얘기가 어휘가 가장 도움이 되고 어휘가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탭스는 일단 9에서 50문제가 나와요. 저는 수업의 시간에는 앞에
1번부터 25번은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약간 구어체 있죠. 예. If I were in your shoes 이런 표현이라든가 약간 구어체가 많이 나와서 그건 강의하지 않고 26번부터가 문어체 형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어체 형태만 제가 주로 이제 강의를 해주는데요. 잠깐 보시면 잠깐 여기 웨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웨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뭐 약화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수업할 때는 웨어리는 무슨 뜻이고 위어리는 무슨 뜻이고 위어드는 무슨 뜻이고 그다음 또 뭐 있죠? 예. 웨이버는 무슨 뜻이고 그럼 웨이브는 무슨 뜻이고 위브는 무슨 뜻이고 예. 뭐 웨이브는 무슨 뜻이고 이런 걸 다 같이 구분을 하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동의어 이런 것도 학습을 뭐 유사, 웨어리는 신중한, 위어리는 지친, 위어는 이상한, 웨이브는 갈등하다, 알이 빠진 웨이브는 흉기류다, 위브는 짜다, 웨이브는 이제 뭐 포기하다 이런 의미, 예. 보류하다 이런 뜻. 예.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요렇게 학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유형별로 많이 학습을 하게 되고 나오는 단어가 잘 보시나 모르겠지만 만만치는 않습니다. 만만치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precocious 이런 표현들, 예. 뭐 copious 많은 풍부한 이런 것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aftermath 여파, 뭐 이런 뜻, subsequence, succumb, alleviate 같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수능에 나오는 단어들하고도 예, 겹치는 게 많습니다. 예. 토플하고는 거의 5, 60% 이상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alleviate 같은 거는 alleviate, allay, abate, assuage, mitigate, placate 뭐 이런 식으로 악화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아이들이 이 단어를 50문제를 풀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학습한 단어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나오는 단어 수준 이 정도 되고 이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수업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오는 친구들은 진짜 쫓아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올해 중학교 3학년들 이제 작년이군요.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이제 3학년 애들이 거의 이제 이런 코로나 때부터 이제 엄청 트레이닝된 애들이죠. 그때 중간고사 안 보지 않았습니까? 얘는 그러니까 어휘가 잘하는 애들 이거 거의 다 맞춰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딴 학원 애들이 왔는데 적응을 못 하는 겁니다. 걔들 나름 얘기 들어보면 요 동네에서 잘하는 애들인데 못 쫓아요. 저희 애들을. 예. 그래서 저희 이 KNS 탭스 한 친구들하고 다른 데하고 비교를 보시면은 그건 이미 차이 확 나요. 예. 비교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 수업을 시켰기 때문에 이 정도를 중학교 1학년 말부터 계속 트레이닝해갖고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그런 건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특목고를 갔어도 저희 애들이 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미리 이 정도 해놓으면요 어느 특목고를 가든 안 밀립니다. 예. 그리고 어휘는 저희 학원밖에 하는 데가 없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아예 예. 탭스 어휘 수업 하는 데는 없습니다.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쪽을 굉장히 많이 좀 저희가 이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말씀, 레티슨이라는 단어도 말 없는 침묵한이니까 뭐 레티슨, 테스터, 얼루프 이렇게 되고 그죠? 네, 초연화. 그러면 뭐 이런 뭐 말 많은 건 뭐냐, 거룰러스, 벌버스, 발리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이들이 가질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형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어휘 유형에 대해서 거의 다 예, 그 고난도 유형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마스터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좀 센 분야가 이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울대 자유전공관 친구,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울대 경제관 이런 친구들이 다 뭐냐면은 탭스 어휘 얘기를 다 얘기한 겁니다. 어휘가 너무 어렵고 어휘에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고 어휘와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죠? 고등학교에서도 보면은 어휘로 승부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뭘 준비 많이 해야 돼요? 이제 자 상해이라고 하는 건 대체로 독해는 잘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독해가 안 되면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일단 예. 독해는 좀 닦고 올라오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어휘 문법을 탄탄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시면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휘로 변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안 배운 지문들이 나오죠. 비연계 지문이 나오면 거기 어떤 거죠? 생전 처음 보는 다들 접하게 된다. 그 대원외고 심형의 문제, 한영외고는 올해 보면 비연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런 문제들. 대원외 뭐 외드보호도 보면 안 배운 어휘도 가끔씩 뭐죠 튀어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다 커버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탭스 문법하고 어휘는 미리 예, 내신 대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여기 지금 오늘 뭐 이응, 디귿, 히읗 이렇게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과정이 나중에 고등부 가시게 되면 빛을 발할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잘 버티시면 됩니다. 얼마나 버티냐가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해 같은 경우 이제 논리적으로 잘라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짧지만 굉장히 논리적으로 잡아내지 않으면은 모든 근거 제시를 하지 못하면은 안 되는 문제가 탭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능과 유사하고 강납 특목고 내신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두에 탭스는 누가 하느냐, 그다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 공통대부분 계속 말씀드리면 문법 어휘가 계속 나올 수 있고 문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으로 지금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인지, 특히 이제 예비 중3이 되는 친구들, 지금 1년 동안 당연히 A를 많이 맞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목고 생각한 이유는 그런 건데, 그 A가 어떤 A인지를 갖다 객관적 평가하시기 위해서는 탭스를 한번 보시는 게 의미가 있다. 문법은 50개 중에서 45개 정도. 그 다음에 리딩은 40개 중에서 37개 이상 나오면 이런 친구들은 특목고 가면 1등급이 나와요. 제가 데이터를 갖다 뽑아 보니까. 예. 이 정도 되면요. 30, 38 나오면 가서 전교권에서 놉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리딩 40개 중에서 20개 이러잖아요. 이러면 이건 좀 가면 안 돼요. 이거는 도시락 싸들고 말립니다. 예. 막 30개가 안 되는 상태에서 먹고 지원하시는 거는 그건 굉장히 무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혹시 이제 이걸 보셨을 때 리딩이 37개 이하, 그다음에 문법 45개 이하 이렇게 되더라도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체크 하시면서 아이가 임프루브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고, 지금 2학년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체크 한번 해봐야겠죠. 우리가 1년 동안 지금까지 중학교 1학년까지 공부했는데 어느 정도 레벨인지를 한번 체크하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수치를 보시는 어떤 도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혼자 잘한다, 우리 이 학원에 잘해,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어떤 수치로 잘하는 이게 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탭스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교 내신과의 관계를 좀 보시면 우선 특목고 내신의 특징, 일단은 일반고하고 텍스트가 다릅니다. 즉 영시도 봐야 되고요, 외대부고도 영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영외고도 영시가 시험제 나오고요. 대원외고는 문제로보다는 뭐냐면 수행평가에서 나오는 시를 갖다 분석해와 써와, 그리고 낭독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연설문 어디든 다 들어갑니다. 예. 소설도 그렇고요. 예. 그다음 어휘 수준 없어. 어휘는 탭스 어휘 수준. 이 어휘는 다 물어보는데 탭스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독해학습의 정교함, 논리적인 걸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감보다는 뭐냐면 얼마나 정교한 독해를 할 수 있느냐, 논리적인 독해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전교권 하는 친구들 보게 되면 이미 SAT, IELTS, GRE까지 학습하는 친구 꽤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학원이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특목고 영어는 이미 중학교 때 완성이 돼서 가는 거지 가서 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학습해야 되는 저희가 여기까지 지금 트라이 합니다. 예. 그래서 모두 고루 쉬운 문제에서 변별이 됩니다. 예. 뭐 하나냐, 뭐 1, 2냐, 1이냐, 1, 2, 3이냐 이런 식으로,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네 개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예. 그다음 문법적 뛰어난 학생들이 많습니다. 문법적 능력이 뛰어나요. 일단 이게 왜냐하면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특히 외대부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해요. 문법은 되게 빠릅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문법을 독해 적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이게 보면. 근데 이제 가끔씩 보면은 해외에서 온 친구들은 문법적 지식은 약하지만 그런 어떤 외국에서 있던 외국인 같은 그런 어떤 감으로써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문법을 좀 잘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많은 양을 소화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인문학 배경, 그러니까 아까 문학이라든가 차라 연설문 이런 게 있으니까 배경식을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능 이상의 문법 독해 실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학교를 목표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뭐 있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학교를 지원하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떻게죠? 문법을 탄탄하게 하시고, 자, 독해지면 어디까지? 토플이나 탭스가 목표로 하시면 안 됩니다. 탭스는 그러니까 이런 인문학 서적, 시라든가 연설문이라든가 어려운 비문학 지문을 읽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토플이나 탭스는. 그러니까 토플, 탭스 전혀 절대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그 이상을 읽어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원이 주로 강조하는 게 IB 과정을 저희가 굉장히 강조하죠. 즉 문학 텍스트를 중심으로 철학이라든가 뭐 사회학을 같이 공부하는 거죠. 네. 대원외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대원외고는 영어와 심화 영어가 있습니다. 영어는 암기를 달달달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실해야 되는 친구가 있고, 수능 정도 수준입니다. 아주 어렵진 않아요. 근데 심화 영어 회화는 중간고사가 토플 리스닝이고 기말에서는 안 배운 지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토플 지문 형태로 출제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영어 실력 있는 친구들이 되게 편하게 하겠지만 영어 실력 없는 친구 여기서 많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원외고 학생 말씀드렸다시피 탭스를 해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희 학원 카페가 있습니다. 저희 학원 대치동 입시 카페 있어요. 저희 보드 보시면은 대치동 입시 내신 카페가 있거든요.
대수당 입시 내신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은 대원외고 학생이 올려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대원외고는 수행 비중이 크고요. 예. 실제 문제입니다. 어법상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어법 찾아 나오고 영작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해요. 문법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원외고 가는 친구들은. 예. 그리고 이제 공통된 들어갈 단어를 찾으시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던 적이 있고요. 문법적 어색 부분 찾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 부분에 있어서 대원외고 내신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실제 문제죠. 예. 예. 시민이라는 뜻의 단어를 써라. 이렇게. 예. 사면이라는 단어를 써라. 예. 그리고 이제 이 추론 같은 경우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꼼꼼하게 좀 봐야 되는 그런. 그리고 심화 영어 회화에서는 뭐가 나오냐? 이런 I have dream. 그죠? 예. 연설문이 이런 게 나온 거고 수행평가에서는 글을 쓸 때 굉장히 꼼꼼하게 물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영외고. 한영외고가 오늘 제가 얘기하는 외대부고 대원외고 그 두 개 학교 훨씬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학교가 한영외고입니다. 그래서 한영외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영어 정말 잘하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대원 가기가 뭐해서 한영 간다. 이거는 잘못된 논리입니다. 대원보다 훨씬 어렵고 외대부고보다 어렵습니다. 외대부고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강의하시는 분들도 인정해요. 한영이 훨씬 어렵다고. 누구나가 다 아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문학, 문학 다 하셔야 되고요. 수능 킬러 문학. 한영외고 그럼 이거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안 해줍니다. 너네가 공부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영외고 가는 친구들도 그렇고 다 뭐 특목은 마찬가지지만 중학교 때 이거 완성해놓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극강입니다. 한영은 극강. 고급 어휘 추론이 극강이고요. 여기도 보면 SAT, GRE까지 한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대원, 뭐, 한영이 어렵지만 대원외고, 한영외고 1등급들은 거의 이 정도 수준입니다. 예. 뭐, 토플은 영어로 안 봐요. 영어로 이제 취급하지 않습니다. 예. 좀 간단하게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월드워란 유튜브 스크립트,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국제학부 문제죠. 연세대학교 국제학부 면접 문제, 셰익스피어 소넷, 디베이트 있죠. 굉장히 어려운 이런 것도 갖고 옵니다. 그리고 한영외고는 작년도 2학기 기말 때, 2학기 중간 기말을 해커스토플 반반을 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커스토플 한 권이 2학기 때 교재였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반, 기말고사 때 반. 그러니까 어휘가 되어 있던 친구는 정말 편하게 했겠지만 아닌 친구는 너무 힘들었죠.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휘는 최대한 세게 해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에러비라고 하는 제임스 조이스 글도 나왔죠. 이렇게 굉장히 시라든가 인문학 전반을 갖다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란 그림에 관해서도 또 보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별거 다 해야죠. 근데 이거 할 때 뭐가 문제였냐면요. 아이들이 뭐가 힘들었냐면 이런 거예요. 그 신고전주의. 자, 신고전주의가 뭐냐? 낭만주의가 뭐냐? 프랑스 혁명하고 도대체 낭만주의가 무슨 관계냐? 예? 이런 분. 그럼 소크라테스하고 낭만주의, 신고전주의하고 소크라테스 계속 연결시키는 애들이 신고전주의가 모르는 거죠. 어떤 연관성이? 이런 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인문학적 지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이런 지문 내용이 굉장히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어휘도 좀 어렵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깊이 있는 지문들을 많이 읽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선택지가 아까 그 학생도 얘기했지만 길죠. 안 배운 어휘도 나오면서 여기에는 문법적 구문 같은 게 또 들어가요. 어렵게. 그렇기 때문에 문법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한영외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 굉장히 까다롭게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한영외고 작년 2학기 때 나온 거는 이렇게 여기 다 빈칸 뚫어놓고 여기에다가 단어를 넣어야 되고요. 예, 단어식 그대로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탭솔 했으면 다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다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 어휘를 많이 물어봅니다.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게 한영외고. 시도, 소네트도 직접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선택지가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으로 보기보다는 꼼꼼하게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탭스 독해할 때처럼 뭐냐면 꼼꼼한 훈련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되게 유리한 거였죠. 이런 부분들이. 예. 네. 뭐 이렇게 한영외고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대부고는 조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자료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외대부고를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외대부고 관련해서 저희가 또 설명을 나중에 외대부고 영어 학습 설명을 또 따로 진행하긴 하겠지만 여기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분석 보면 탭스 고급 단어로 이루어진 고난도 어휘 문제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탭스 어휘에 다 걸려요. 근데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이. 예. 이 고급 텍스트, 시, 소설, 연습 다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어휘요법 출원의 동사에 등장한 융합형 고난도 문제가 많고요. 문법 원리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대국어도 문법 어휘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어법에 차지하는 비 10%, 어휘가 43%, 독해가 17%, 43%, 47%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예. 그래서 그 외대국어 같은 경우 어머님들 좀 다르지 않겠냐 얘기하지만 좀 이 어휘 비중 여전히 한영처럼 좀 굉장히 센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보면 이과지만 문학 이론, 예, 그렇죠? 예. 문학적인 이론, 문학 기법 이런 부분들, 예. 그래서 문학 인문학적인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준비를 좀 많이 해서 좀 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이게 저희 분석 내용이고요. 이게 랄프 waldo 에머슨 시입니다. 에머슨 시죠. 시가 나왔어요. 외대국어 2022년 1학기 지필고사입니다. 시를 읽어야 돼요. 시를 읽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사실인 게 뭐냐? 1번, 2번, 3번, 4, 1, 2, 3, 4, 5를 주고서 1, 3만이냐, 2, 4냐, 3, 4 이렇게 까다롭게 묻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제 탭스 할 때 보면 선택이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죠. 이렇게까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요 물어보는 게 다음 중에 사실인 게 뭐냐? 기억은, 니은은 어떻다. 이런 표현까지 논리적으로 다 어느 정도 이해했느냐까지 물어보고 있는 거고 33번은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뭐 BD냐, BCD냐 이런 부분들 예, 다 물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 문제, 한영외국어 비슷하죠. 예. 한영외국어 비슷한 문제. 어휘 문제 굉장히 세게 출제되고 있는 것이 외대국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깊게 좀 보는 게 좀 필요하긴 하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건 뭐냐 역시 뭐다 어휘 문법 독해 이 부분이 굉장히 센 것이 특목고구나 이렇게 대략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탭스가 진짜 도움이 될 수 있겠냐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어휘 독해 문법을 탄탄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까 탭스 유형 보셨죠? 예, 문법 문제 전체적인 문법 전용률 다 커버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생들 중에 보면 미국 교과서를 한다거나 뭐 주로 미교 쪽만 하던 친구들에게는 어떤 굉장히 좋은 어떤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고급 어휘죠. 예. 아까 탭스 어휘는 거의 복합 33,000 레벨 토플 수능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고요. 그 어휘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짜 우리는 외대국어를 갈 거예요. 대원 갈 거예요. 한영 갈 거예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휘 암기하시는 게 그 고등 내신을 선행한다는 선행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탭스 어휘. 그렇기 때문에 탭스를 철저히 해놓으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가서 정말 편해요. 특목권 딴 게 아니라 이겁니다. 영어의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 다른 과목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영어가 안 되는 친구는 영어 붙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어쨌건 안 할 수도 없는 거. 그러다 보니까 시간 분배에 있어서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미 한 발 이제 앞서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탭스 정도 요구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나온 외대국어 문제 특히 꼼꼼하게 봐야 되고 선택지 탭스가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그 고등학교 내신 문제 모두 고르시오. 맞는 것을 고르시오. 이거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문법적인 응용 부분, 문법도 어차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예. 독해를 잘하려면 문법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극상위권들 특징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법적 지식과 독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문법을 어떻게 독해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탭스를 하시면서 많이 트라이할 수 있고 실제로 아이들이 보면은 실력 향상되는 부분에 있어서 독해는 잘 봐요. 독해. 그러니까 독해를 잘한다는 건 뭐냐면 제가 보니까 저희 학생들 보니까 빨리 읽지만 중간중간에 미묘한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한 줄 뚝 띄어놨으면 이거는 문맥상 어떤 의미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 그러니까 속독과 정도에 같이 가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문법적인 것이 개입이 되면서 학생들이 좀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독해 37개 이상, 문법 35개 이상 이런 객관적 기준이 되는 것이 탭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외고라든가 전사고 쪽 준비를 하고 계실 거고 중3들은 지금 가능하면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막연하게 외대부 갈 거예요. 대원외고 갈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가서 잘 해야 되죠. 지금 현재 그 중학교 3학년하고 이제 예비 중3하고 예비 중2가 좀 다르죠. 예비 중3까지가 뭐예요? 상대평가죠. 예.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현재 예비 중2부터 이제 그 절대평 고교학점제로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중3들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간에 가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내신으로만 뭐 외국어 같은 A만 되면 된다.
뭐 전 과목이 뭐 A가 되면 된다. 뭐죠? 영어 A만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가서 과연 잘할 수 있느냐, 과연 등급에 들 수 있는 이걸 좀 판단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 외대부고 가는 친구들은 좀 빠르세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때 저 탭스 반 같은 거 들으신 분들 계시고 의대반 듣고 지금 올라오신 분들이 계신데 확실히 외대부고 가는 친구들이 압도적이긴 합니다. 솔직히 인정할게요. 외대부고 가는 친구들이 압도적인 건 맞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가르치는 걸 소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외대부고는. 예. 그러니까 외대부고는 정말 그들끼리 싸움인 것 같아요. 예. 가르치면서도 지금 저희가 외대부 합격생들 반이 있거든요. 보면은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외대부고 학생들은 시키는 거 진짜 거의 다 외우고 우리 요구하는 것도 많고 욕심도 많고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 분위기도 완전 다른 부분이 있는 거 사실 보면은. 그래서 외대부고 준비하는 친구들은 일단 어쨌건 워낙 좋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탭스로 일단 최대한 실력을 많이 올려놓고 들어가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한영외고도 마찬가지죠. 한영외고가 워낙 아까 보셨다시피 어휘가 그렇게 세게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 예. 저희 학원 그럼 프로그램 소개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그 외고 전사고반 수업 구성은 문법하고 독해, 문법 한 선생님, 독해 어휘 한 선생님 이렇게 좀 구성이 됩니다. 저는 독해 어휘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탭스의 핵심은 어휘고요. 그 다음에 특목고 대신 핵심도 이거 어휘가 됩니다. 예. 왜? 안 배운 어휘를 변별해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탭스 어휘를 엄청 잘해야 돼요. 탭스 엄청 잘하신다면 가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학원 오는 친구들, 지금 주변 학원에서 잘하는 친구들 많이 와요. 제가 보니까. 예. 정말 잘하는 학교에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의 약점은 어휘입니다. 어휘가 약해요. 어휘가. 예. 상위권, 지금 현재 상위권이다라고 하면 이제 독해가 이제 무난하게 나오죠. 37개 나오는 학생들 꽤 됩니다. 예. 이런 친구들 약점은 어휘입니다. 그래서 어휘가 이제 되면은 이제 양발로 걷는 거죠. 예. 아직은 좀 절름발이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문법적인 부분이 이제 보완이 되시면 이게 좀 힘을 좀 보완해 주는 것 같습니다. 독해가 어휘 들어가고 문법 들어가면 점점 더 향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좀 하시고 이제 특목을 가시면은 확실히 좀 아이들이 좀 뛰어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문법은 일단 저희 문법서가 있어요. 아이들이 뭐냐면 아직까지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개념서하고 아까 보셨죠? 한 세트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잘하는 반은 두 세트 100문제까지 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주 2회반 하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00문제 풀게 되죠. 예. 그리고 한 달이면 어떻게 거의 400문제 푸니까 거기서 많이 틀린 문제들만 보게 되면은 우리 애가 어디가 약하구나.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도 오답을 갖다 처리하기 때문에 약점이 이제 그렇게 백업이 됩니다. 예. 독해는 일단 탭스 어휘. 네, 탭스 어휘. 예. 탭스 어휘. 예. 탭스 어휘가 탭스 독해보다 일단 탭스 어휘가 중심이 되고요. 그다음에 탭스 독해보다는 이제 수능하고 크리티컬 리딩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 지금 학생들 보니까 탭스 독해를 굉장히 잘해요. 예. 잘하는 친구들은 탭스 독해보다는 이제 수능의 킬러 문항 중에 수능에서 주제 문제 내고 너무 쉽기 때문에 어려운 것만 좀 가고 있고요. 그리고 크리티컬 리딩 좀 긴 거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좀 어려운 독해 같은 거 주제가 좀 어려운 걸 좀 하고 있습니다. 어휘는 몇 시간 반복을 수능 이상 수준에 도달하도록. 예. 일단 거의 33,000 레벨까지 갈 수 있게. 물론 이제 33,000에서도 보면 쓸데없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잘. 근데 외대국어가 올해 보면 좀 초에 좀 어려운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외대국어 합격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 제가 따로 또 보충을 좀 해드립니다. 탭스 영역별 학습 전략을 일단 목표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애매하시면 와서 못해요. 예. 내가 왜 하지 이러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고요. 학습 단계 어느 정도냐? 내가 지금 독해가 몇 개고 문법 몇 개고 요거. 예. 그 문법을 되게 어려워요. 지금 현재 좀 독해 잘하는 친구들 중에 보면은 해외 살다 온 친구들 중에 보면은 독해는 잘하는데 문법적 실력 영어를 못 알아듣습니다. 예. 그런 친구 문법을 좀 하고 오는 게 좀 좋고요. 예. 어휘는 높습니다. 예. 그리고 최고 중에 최고 학생들입니다. 외대국어를 다 관련 학생 어떤 반 외대국어가 거의 90%예요. 거의 다 어떤 경우도 다 외대국어가 없고 그러니까 다 자세들이 좋아요. 예. 이런 친구들. 예.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명심해서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해 전략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항상 꼼꼼하게 읽기를 요구하고요. 선지고래, 선지가 핵심이 됩니다. 아까 보셨지만 선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승부가 나는 부분입니다. 감이 아니라 선지학습, 선지를 어떻게 걸러내는가 이런 부분들 저희가 많이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요거는 저희가 지금 수업 나가는 건데요.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 수업 나가는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 빈칸을 2개 뚫어놨죠. 들어갈 게 뭐냐? 이게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하는데 지적 예술적 이 뭐 고대 문명의 지적 예술적 성취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뭐 하지만 기술적 기계적인 어떤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오늘날과 비교해 볼 때 어떻하다. 여기 좀 넘어갔습니다. 네, 여기를 채워야 되는데 단어가 좀 만만치는 않죠. 예. 예. 그래서 요 나오는 굉장히 수준 있는 단어를 갖고 이걸 갖다 외우게 합니다. 이게 크리티컬 리딩이죠. 이렇게 보면. 예. 참고로 이건 GR에서 가지고 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GR인지 모르는데 제가 이거를 하게 된 게 10년 전에 해보니까 잘하는 이걸 다 맞춰요. 보면은.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특목고 저희 동네에서 특목고 가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예. 외대부고나 대원 한영 가는 친구들 극상위권 애들은 GRE도 되게 쉽게 해요. 제가 해보니까. 예. 이건 GRE 지문이에요. 18 페미니즘이죠. 예, 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GRE 지문 제가 가지고 온 GRE 지문하고 에세 지문 줍니다. 근데 애들이 보면 되게 재밌어요. 예, 페미니즘 같은 거. 예. 그래서 그리고 질문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실제 외고 문제처럼 외고나 이렇게 전사고 나오는 문제처럼 까다롭게 묻습니다. 예. 굉장히 틀어놓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게 보면. 예. 그래서 탭스를 어느 정도 아이들이 마스터하게 되면 이런 지문이 좀 출제가 돼요. 지금 현재 중3 올라가는 학생들 지금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 많은데 3월부터 여기 좀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간을 보고 있어요. 저희가 올 겨울부터 시작했고요. 올 3월부터 요걸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탭스만 오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어느 외고를 가든 케네스 애들이 다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이 재작년에 특히 그랬는데 연세대학 UD 있죠. 언더우드 국제학부. 여기는 영어 면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원외고 최초 합이 5명이었어요. 근데 4명이 제 제자였습니다. 저희 캔스 2년 다닌 친구들. 예. 근데 그때 그 친구들 보면은 이것까지 다 했습니다. 예. 이것도 그리고 이제 별로 어려워하진 않아요. 그런 친구들 보게 되면.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저희가 땡겨준다. 그리고 이제 이 정도까지 하고 가면 GRE까지 하고 가시게 되면요.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게 보면은. 예. 예. 그러면서 여기 이제 원서가 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33,000 단어를 통해서 문장을 완성하고요. GRE 보게 되고요. 또 잘합니다. 애들. 근데 애들이 많이 틀리는 건 뭐냐면 똑같아요. 제가 요거 이제 어제 고급 독해 시간에도 했는데 좀 민감한 건 아이들이 많이 틀리고 여전히 뭐가 약하냐면 텍스트 해석이 좀 약합니다. 아직 감으로 보는 훈련들, 감으로 보는 습관들이 너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교정 작업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동의어, alleviation 하면 alleviate, allay, abate, assuage 계속 반복이 드립니다. 어근을 통해서 알류피티가 브레이크죠. 밖으로 깨지니까 화산 폭발, 살을 깨니까 방해하다, 디스럽 붕괴시키다, 갑자기. 스펙터 보는 거죠. 안을 보니까 검열, 앞을 보니까 전망, 사건 스펙, 사방을 보니까 신중한, 스펙테이터, 보는 사람, 관객. 이런 식의 어휘를 통해서 많이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아이들이 저희 목표는 특목고 갔을 때 모르는 단어가 없게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 오비류, 업스큐어 모호한, 업솔리 구식의, 어브리터리 업세다, 어블리비어스, 망각의, 무딘, 완고한, 집착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드립니다. 어휘를 유형화해서. 그러니까 어휘가 애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이게 이렇게 규칙이 없지 않습니까? 예. 얘네가 그 문법을 잘하는 건 수학 공식으로 딱딱 떨어지니까 잘하잖아요. 근데 어휘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름대로 유형이 되니까 질서를 잡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어휘가 진행이 되고요. 요 유추입니다. 예. 시간이 지금 44분이 한 5분 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져요. 너네 프라우드가 세게 지면 뭐가 될까? 제가 던집니다. 뭐가 될까요? 부정적으로 세지면 뭐가 될까? 그럼 제가 이건 에러건입니다. 제가 물어봐요. 그럼 너 프루골은 뭐가 되냐? 프라우드 에러건, 프루골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요. 뭐가 되죠, 이게? 자, 자부심이 심해지면 오만해지고 절약을 너무 부정 심하게 하면 뭐죠? 너무 심하게 절약하는 건 뭐라 그러죠? 인색한이죠. 애들 스탠지가 나옵니다. 그럼 프라우드가 에러건한 건 프루골이 스탠지한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럼 그리디는 탐욕이 너무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남의 걸로 빼앗고 싶고 이렇게 되죠. 이거는 커비터스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유추 개념까지 가는 거죠.
루시드 멀티 관계는 명료한 불명료한. 그럼 트랜스페어런트도 자 뭐가 오겠죠? 트랜스페어는 뭐다? 이거는 오펙이라고 하는 불투명한이 와야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어휘를 단지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암기만 하는 것이 이렇게 어근으로 쪼개고 그다음에 유형별로 그룹핑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유추 형태로 단어를 사고하게끔 하는 것이 저희 어휘 강좌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아까 이제 서두에서 이제 학생들이 얘기했지만 어떤 학생은 이걸 마인드맵이라고 얘기를 한 친구가 있고요. 예. 근데 어쨌든 학생들이 이 어휘가 반복되는 걸 통해서 굉장히 본인들 실력이 많이 늘었다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하시게 되면 아마 어휘는 많이 실력이 쌓일 것이다. 이렇게 제가 감히 단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학년과 필요할 때 탭스를 적절히 활용하는 게 좋고요. 고기 선택에 따라 갖고. 예. 지금 이제 주로 특목고니까 특목고 학생들은 무조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반고는 문법적인 부분 좀 도움이 된다. 예. 탭스 약점은 순서 삽입 소호가 없습니다. 이거는 수능보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토플로에 밀릴 수 있는 긴 논리가 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예. 그러면 탭스가 유의미한 건 수능 대비 유형이 같으니까. 네. 어려운 학교의 내신 대비. 그리고 지금 극상위권들이 약한 건 문법과 어휘죠. 이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탭스다라고 볼 수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떻게죠? 객관적인 실력 측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요번에 이제 한영외고에서 기말고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학생이 이제 1등급이 나왔습니다. 1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보면은 자 굉장히 성실한 친구입니다. 굉장히 성실한 친구고 이 친구를 거의 이제 1년 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외고 이제 11월 그때부터 본격적인 외고 레이스부터 봐왔던 친구인데 그냥 실력이 쭉 오르더라고요. 굉장히 성실한 친구고 예. 기본적 특목은 성실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심화 어휘와 문법 문제 다 똑같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도 얘네 선배들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하는 얘기가 심화 어휘 문법을 풀고 예. 어휘 체계라고 표현하죠. 어휘 혼자 정리해보거나 문법 특강을 여러분들이 헷갈린 개념을 완벽하게 배우는 등. 그러니까 극상위권 학생의 특징은 뭐냐면 한영에서 1등급 한다는 건 실력이 대단한 친구입니다. 예. 예, 문법 특강, 문법하고 이게 되게 네. 그다음에 심화짐, 아까 GRE 같은 거죠. 예. 이런 부분들. 네.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이냐? 엄청 실력 보인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 학원에 도움받았던 부분들. 탭스 문법도 교실을 키우고 패러프인 추론 능력을 단련했다. 어휘 부분 나오죠. 어휘를 애들이 다 언급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표지 하나를 배울 때 같은 어원을 사용하거나 여러 단어를 함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죠. 그러니까 그래서 생소한 어휘에 당황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 예. 그러니까 계속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공통된 거는 예. 어휘에서 문법에서 애들이 독해는 원래 잘해요. 얘네들이 독해도 잘하는데 이 어휘 문법이 추가가 이 엔진이 붙으니까 독해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 저희 수업 시간은 일단 월금 화목 5시 반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제 보드판에 있죠.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에 보면 9시부터 1시, 그다음에 뭐 2시, 6시, 그다음에 저녁에 저희가 5시부터 8시 반까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 2회반하고 1회반이 있으니까 학생 스케줄에 맞춰서 좀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준비에서 가장 처음 힘든 부분이 역시 어휘가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잘 넘기시면은 굉장히 많은 어떤 실력적인 향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포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힘듭니다. 다 힘든데 어느 선 지나게 되면 학생들이 굉장히 재미를 좀 느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보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역시 극상위권은 극상위권이구나. 어려움을 좀 더 많이 즐기는 그런 학생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밤이 너무 늦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뭐 마무리를 할 거 아니면 질문이 있으시면은 뭐 질문하셔도 되고요. 예. 밤 11시가 돼서 이제 진행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은 제가 질문 받고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제가 오늘 했던 내용 중에서 혹시 좀 궁금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은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학원에 이제 문의를 뭐 궁금하신 점은 탭스 수업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월금 화목 5시 반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되는 주 2회 반이 있고요. 주말반 주 1회 반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일요일 오전 9시부터 1시. 그다음에 저녁 타임입니다. 저녁 타임이 이제 5시 반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특강은 지금 오전반이 있죠. 특강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월금 화목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2학년들은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지금 이제 탭스 입문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1회보다는 2회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1회는 아무래도 약해요. 네. 상반기는 그래도 레벨 테스트 좀 봐야 되고요. 내신 전 과목이 A인 경우 이제 여름부터 저희가 좀 오픈할 예정인데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저희가 올해 해보니까 기존에 이렇게 트레이닝된 애들하고 이제 A가 딱 들어왔는데 이게 차가 너무 납니다. 솔직히 보면은 그래서 내신 성적이 A인데 만약 의대반 정도 됐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외고를 가겠다, 뭐 외대부를 가겠다 그런 친구는 제가 그냥 A고 독해 점수가 굉장히 높다면 제가 위로 이제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디 08님 같은 경우는 일단 테스트를 하시고요. 일단 전 과목 내신이 A다. 그다음에 목표랑 학교가 어디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의대반 이상 아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전 과목 A니까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의대반 정도 나오시더라도 저희가 좀 올리고 싶습니다. GRE 긴 수업은 제가 나중에 여름에 지금 현재 수요일날 제가 고급 독해 어휘 수업 시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페미니즘 아까 이제 보여드린 이 지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한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원외고 UD 최초합 5명 중에 4명이 저희 학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대원외고 지금 영어과가 없잖아요. 근데 대원외고 영어과는 50명이었습니다. 그 대원외고 50명이고 50명 중에서 그러니까 얘네끼리 시험을 봐요. 심영독이라고. 그러면 여기도 50명이 보면 1등급이 몇 %죠? 심영독은 2명만 1등급이에요, 영어과가. 근데 이 둘을 제가 가리켰는데 보니까 와, 네이티브입니다, 거의. 완전 네이티브고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는 애들, 실제 학원을 별로 한 명 아예 안 다녔던 애들이라고요. 와서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는 LSAT 있죠? LSAT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애들을 갖다 테스트 해보니까 이 4명을 대원외고 좀 애들 해보니까 토플은요 그냥 그냥 게임이에요. 그냥 퍼즐 게임.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토플 지문을 첫 시간 줬더니 선생님 애들이 너무 쉽대요. 그래서 제가 SAT를 줬어. SAT 다 맞춥니다. 얘네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 GRE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LSAT 지문 중에 LSAT 지문 크리티컬 리즈닝이 있거든요. 한영외고도 이제 1등급한 애들만 수업을 했는데 수능을 줬어요. 수능이 계속 나오니까 틀린 거 있니? 그러니까 애들이 반응이 없길래 보니까 다 맞춰. 얘들도 토플은 이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니까 얘들도 뭐냐면 질문 나오는 게 LC 크리티컬 리즈닝 정도 돼야 돼요.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특히 외고 쪽 말씀, 외고 가서 1등급, 지금은 이래요. 외고도 이제 2등급 정도 하시면 서울대 갑니다. 대원은 물론 3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한영 같은 게 2등급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가 그러니까 완전한 1등급 때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특기자 가려고 그래도 이제 영어는 1등급이 나와요. 영어를 보니까. 이제 잘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우리는 외고를 가서 무조건 서울대 가야겠다 이런 친구들 같은 여기까지 하고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지금인데 수능하고 있다 이러면 조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3학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GRE, 그래서 제가 이제 얘들을 하면서 보니까 얘 둘은 GRE 다 맞춰요. GRE도 얘네 그게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GRE 다 맞춰버리고, 다만 이제 GRE 하면서 토론을 많이 하는 거죠. 맞짱 뜨는 거죠. 제가 보는 시각에 대해서 얘들이 이제 거는 거죠. 선생님, 그게 이거 아닐까요? 이런 시각이 아닐까요? 그래서 토론하고, 그러니까 문제 하나 갖고 3, 40분 토론하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근데 그런 걸 되게 즐기는 애들인 거죠, 그게 보면. 그래서 이 레벨, 그러니까 가서 일단은 특목고가 확실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GRE까지 하고 가셔야 되고요.
제가 뭐 밝히긴 뭐한데 GR까지 한 친구들이 가면은 확실히 뭐죠? 뭐 그냥 몇 째 손가락 안에 듭니다. 예. 그래서 저희 목표는 가서 4, 5등급이 아니라 전교 1등, 뭐 10등 안에 드는 그런 목표를 일단 설정하고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외대보고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런 식으로 일단 준비해서 가니까 아이들이 예,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과 학생들인데 외대보는 거의 다 이과입니다. 거의 다 이과죠. 뭐 다 이과인데 이과지만 영어만큼 어떻게 예, 문과처럼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 외대보고에서 100점이 나오는 경우 학생들 보게 되면은 어떻게든 프로님 물어보면은 거의 문과 학생처럼 뭐냐면 굉장히 좀 꼼꼼하게 예, 작가가 된 것처럼, 그리고 그 저자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 상징 같은 거,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아주 뭐 굉장히 세세하게 읽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도법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GRE 독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 크리티컬 리딩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글자가 있지만 글자를 읽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글자를 읽고 내가 논리를 만들어야 돼.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토플은 그냥 보면 그냥 되는 거지만 이 크리티컬 리딩은 글자를 가지고 내가 논리를 만들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논리가 있는 애들이 유리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네. 독해 실력은 무조건 탭스 독해를 병행해야 되고, 독해 실력이 약하면 일단 탭스를 하셔야죠. 예. 탭스를 하세요. 탭스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예. 일반 테스트 어느 정도 나오면 외국어 잘 버티겠어요. 일단은 탭스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애들 체크를 해보니까 못해도 3등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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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일단 버티시면 제가 그런 건 제가 저도 좀 놀란 건데 그 뭐 외고 네. 하여튼 랭커들을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정도까지 우리 애들이 하는구나. 예, 이렇게. 예. 하여튼 뭐 제가 볼 때는 그 해 자원이 저희 학원 자원이 좋았던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학생 특징은 꾸준하게 했어요. 탭스를 꾸준하게 했습니다. 꾸준하게. 네. 독해 직독식의 특강이 있다고 하던데 좀 정확한 독해라면 어휘에 투자해야 돼. 근데 두 개 같이 가야죠. 독해만 해서는 안 되고요. 저도 이제 독해를 하지만 고급 어휘를 갖다가 같이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나는 그가 싫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그가 싫다 그러면은 제가 물어. 너 그다음 뭐가 나와야 돼? 왜 싫은가 이유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독해하실 때도 보면 어떤 어휘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 일반적 어려운 어휘가 있으면 그 어려운 어휘에 대한 설명이 나오니까 이 어휘를 이해해야만 독해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예. 대일 쪽은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원 한영은 이 독해가 좀 세고요. 예. 그러니까 대일 명덕 이화는 문법이 세요. 그게 좀 차이입니다. 이게 대일외고는 그리고 특히 뭐냐면은 대일은 문법적인 부분이 되게 좀 문법이 되게 좀 변별력이 있고요. 모의고사를 많이 갑니다. 근데 대일은 제가 이제 크리티컬 리딩까지는 요구하지 않지만 요 과정을 하시게 되면은 외고 전사고반 과정을 하시게 되면 대일은 뭐 무난하게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한영은 제가 고급 독해 어휘라고 있으니까 행복최고님께 말씀드리는데 수요일날 제가 하는 게 GRE를 가지고 해요. GRE 지문을 가지고 합니다. GRE 지문 하나 갖고 하고 있고, 예, 요 지문이 제가 고급 독해반에 일주일에 하나씩 해주고 있어요. 하나씩 해주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GRE의 예전에 센텐스 컴플리션입니다. GRE 예, 이걸 갖고 제가 해설을 다 해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단어들이 만만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논리를 만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근데 이 정규반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정규반 저희 중1 예비 중3에 너무 잘해서 이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해요. 이걸 제가 지금 중3 정규반에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반보단 정규반에 제가 지금 바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학원에 와서 애들이 약간 좀 문화적 충격 받는 아이들 중에 하나는 어떤 분이냐면 이 문제 때문에 뭐냐면 내가 감으로 잘했거든. 나 외국 살러 왔거든. 근데 어떻게 이게 안 풀리거든요. 왜? 감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왜? 우선 어휘 알아야 되죠. 논리를 만들어야 되죠. 이것도 보면은 굉장히 정교하게 봐야 돼요. 미묘한 그거 따져야 되는 거죠. 예. 국제권 제가 안 해봐서 국제권 제가 내신 해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국제권 답을 좀 드리기가 힘드네요. 근데 국제권 제가 좀 한 적이 없어서 예. 예, 근데 서울 국제고 가는 애들도 많이 오긴 합니다. 예, 일단 그래서 이 탭스는 여러분 어머님들 생각하실 때 어느 학교를 가든 근본적 펀더멘탈이 있지 않습니까? 어휘는 어딜 가든 왜 국제고도 이제 원서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휘. 그러니까 탭스라고 얘기하기보다는요. 문법 어휘를 탄탄하게 하면서 크리티컬 리딩.
글이 왔을 때 그 글을 나의 논리로서 만드는 훈련을 한다. 이런 과정이다라고 얘기하시면 좋고, 저도 거기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올해 이제 고급 독해반 GRE를 하면서 제가 사르트리의 문학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에이리 프롬의 소유의 존재, 이걸 같이 나가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못 갔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이걸 통해서, 이걸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원서입니다, 원서. 우리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거 탭스 점수, 톱 점수 만점은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이거 왜 해요? 나중에 원서 강독을 잘 해야 되죠. 텍스트를 읽을 때 느낌이 와야만 생활기록부 잘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 생활기록부에 잘 쓰려면은 깊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텍스트를 읽을 때 그런 어떤 깊이 있는 텍스트를 읽을 때 이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되게 이런 글을 계속 보다 보면은 아이들이 퍼스펙트가 많이 생깁니다. 예, 뭐 방학 때 구문 독해, 문법 독해 그거 좋고요. 전 개인적으로 성문 종합 영어, 예, 성문 종합 영어가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몰랐는데 예전에 이제 요 성문 종합 영어 장문 독해를 이제 수업을 하던 적이 있었는데, 그 한영외고 그 이제 1등급 나오는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 줌 수업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코로나였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가는데 끝까지 안 나가도록, 너 왜 안 나가? 그러니까 선생님, 왜 그러니까 왜 이거를 중학교 때 저희를 안 가르쳤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쌤 지금 오늘 하시는 성문종합 장문 독해 지금 계속 하시는 거는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제가 의미 파악해줬거든요. 이게 저희 학교 내신 대비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뭐 미안하다고 더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고전지문을 많이 보셔야 돼요. 고전지문을. 예. 고전지문 성문종합영어가 되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대국어를 가든, 이거는 나중에 혹시 이제 학교 들어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대국어를 가든 대원을 가든 한영을 가든 성문종합 장문 독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학이 원하거나 내신을 원하는 건 그런 어떤 고전짐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문종합 장문 독해 보려면 논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이 되지, 사고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이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동네가 성문종합 영어를 강의하는 데가 없다. 다들 KNS만 한다 이러는데, 이거 웃기는 거예요. 그만큼 대치가 이제 싸구려가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성문종합을 하십시오. 성문종합 보고 이제 무슨 말, 봐야죠. 그걸 그 정도 되는 걸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나오는 게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용어를 보셔야 돼요. 종합용어 독해를 처음부터 끝줄까지 자기 논리로서 해가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GRE보다 성문종합 지문이 더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성문종합 반드시 하세요. 시간이 되시면은 저학년들은. 네. 여력이 되시면 성문종합을 보시고요. 제가 2학년은 지금 예비 중3 되는 작년에 제가 성문종합 장문 독해를 몇 시간마다 해줬어요. 매 시간마다 요약시키고 무슨 말인지 얘기해봐, 해석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성문종합이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미케닉입니다. 여기 구문이 안 돼. 우리 애들이 독해하면서 소에스트가 붙었을 때와 소에스트 붙었을 때, 이건 목적 결과 다르지 않습니까? 애들이 똑같이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래서 종합영어에 나오는 그 해석의 구문, 그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극상위권들 같은 경우는 종합을 해놓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예, 이 부분이. 예. 중학 예비 중일 같은 경우는 아직 본격적인 어떤 탭스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탭스 문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윗반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일에서 의도적으로 제가 탭스를 좀 많이 시키는 게 뭐냐, 탭스를 좀 하라고 하고 있고, 아직은 이제 아이들이 문법적인 부분도 약하고 또 어휘도 약하고 독해도 사고력도 많이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씩 저희가 지금 높여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플을 하면서 탭스 비중 같이 넣고, 그다음에 2학기 되면서부터 수능 비중이 올라가고 탭스 비중이 서서히 또 올라가고, 그렇게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이제 학원 커리큘럼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네. 예. 중학교 1학년이 되게 중요한데 어떤 하나의 브릿지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되게 예민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네. 그래서 맛보기는 아니고, 근데 맛보기라기보다는 실제 문제를 막 실전 문제를 우르르 막 그렇게 푸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탭스의 어떤 어떤 정통성이라는 부분을 거기서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 부분이죠. 예. 외고반으로 갈지 의대 프리미엄 갈지 결정이 많아요. 학교가 이제 어디냐가 이제 결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고반은 일단 의대 전사, 예. 읍은 약간 일반고 쪽이죠. 읍은 일반고 쪽이니까, 예. 일반고, 즉 저희 강남권 일반고 자사고 쪽이고, 외고 전사고는 이제 외대부고 한영대원 이쪽이 되는 거겠죠. 예.
저는 일단 그러니까 그 학교에 맞게끔 커리 준비를 하셔야겠죠. 예. 예. 그 학교 내신에 좀 가능한 맞춰서 맞추는데 일단 탭스는 일단 펀더멘탈이다. 문법, 어휘, 독해 그런 가장 그냥 기본을 닦는 거다. 펀더멘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펀더멘탈이 약하시면 이걸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느 고등학교냐 대원이다 그러면 아이비 같은 거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원서니까 한영외고 같은 경우는 탭스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학생이 지금 어느 상황인지 모르니까 좀 그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저희 KNS 어건 데스크에 번호 남겨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상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좋은 학교들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설명회들도 있고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정통으로 제대로 준비하시는 것이 그래도 가장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성문 종합 영어 반드시 보시고 장문 독해를 첫 줄부터 끝 줄까지 왜 이 문장이 왔는지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무슨 관계이고 전체적으로 무슨 말이고 내가 볼 땐 이 글은 어떤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이 쓴 거에서 약간 이런 건 좀 문제인 것 같아 논리적으로 이상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어느 학교를 가시던 간에 그리고 이제 확실히 극상위권 애들은 어휘를 좋아해요. 어휘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극상위권 애들은 저한테 이제 외국어에서 극상위권 하는 애들은 이런 수업 방학 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뭐 그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보니. 근데 그게 거의 다 어휘하고 고급 독해입니다. 고급 독해. 어머님들도 극상위권 어머님들이 이러이러한 극상위권을 위한 이런 걸 좀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휘를 많이 높여두시고 그 다음에 깊이 있는 텍스트, 성문종합영어 텍스트를 첫 줄부터 끝 줄까지 이 문장의 이유가 뭔지를 모두 논리적 규명을 해주시는 그런 훈련을 하시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제 외고나 이제 전사고 쪽 가시기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학원에 다 의존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가 나중에는 학원을 다니지 않고 자기 스스로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저도 뭐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가장 기쁠 때는 이겁니다. 아이 스스로가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아이 스스로가 선생님이 학교에서 주는 그런 텍스트를 자기 나름 프로그램 따라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한 부분이고 그렇고 그런 친구 잘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학교 가서는 학원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 그런 힘을 아이들이 다 이제 힘을 많이 길러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 역할은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학교에 갔을 때 자기 스스로 이제 어렵지 않게 스스로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 학습을 기를 수 있게끔 이 정도 하게 되면 스스로가 이제 다 할 수 있는 힘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가 제 역할인 것 같고 제가 가기 전까지 좋은 텍스트, 고민할 수 있는 텍스트, 왜 그런지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무엇이고 왜 그건 답이 안 되고 이런 걸 많이 질문해 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런 부분들 논리적으로 보고 깊이 있는 어휘, 독해 이렇게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자,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학원에 전화번호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상담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오신 분들 끝까지 잘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자, 이제 3학년들은 이제 입시죠. 이제 내년도 이맘때쯤이면 이제 뭐 내신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텐데 올해 원하시는 학교, 원하시는 입시 모두 성공하셔서 내년 이맘때쯤은 또 혹시 뭐 설명을 하게 된다면 그 학교에 대한 내신 설명회 할 때 정말 기쁜 얼굴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